새만금의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 유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력과 풍력을 활용하자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 고분양가 논란을 촉발한 업체가 분양가 재심의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들쭉날쭉인 아파트 분양가와 심의 과정의 문제 짚어봤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면서도 지역 환원은 쥐꼬리 수준입니다. 입점때는 지역 상생을 말하면서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목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새만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해보는 두 번째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조력 발전 가능성이 모색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풍력 발전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급수까지 뚝 떨어진 새만금 네츠 호수의 수질. 최근 죽은 고기가 떠다닐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숭어랄지 바지락이랄지 전어랄지 완전히 다 고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도 안 나와버린 거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민들이 돈벌이가 하나도 못 벌었다고 봐야 되죠.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해수 유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바닷물과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통선문을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덜란드나 독일의 방조제의 경우 통선문이 모두 설치돼 있다며 이를 통해 하구 생태계를 복원하면 자연스럽게 생태 휴양지가 조성되면서 관광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하구 도시 또는 하구 항구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쓰게 된다면 그야말로 지역 발전의 가장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고 더불어 새만금의 경제적 활용 방안으로 풍력 발전도 제시됐습니다. 세계적으로 풍력 발전의 시장 규모는 100조 원 수준으로 풍력 발전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 산업을 수출하기 위해서 새만금의 발전단지를 만들자는 겁니다. 바람의 세기가 좋은 새만금 방조제의 풍력 발전을 하면 이용률이 30% 정도로 제주도 풍력 발전보다 조금 더 우수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풍력 발전기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그리고 그 전 세계 수출 기지로서 새만금 지역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새만금 활용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새만금 수질 보존과 생태적 활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새정치연합이 최종 인적 쇄신안을 내놓으면서 도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회는 공천에서 부적격자 심사를 강화한다며 하급심 유죄 판결도 공천에 반영하기로 해 과거 주가 조작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이상직 의원의 공천 여부가 관심입니다. 또 무소속 후보의 선거를 지원한 전력으로 1년간 당원 자격이 박탈된 조배숙 전 의원 역시 공천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혁신위는 당 대표를 지낸 정세균 의원에게도 당을 위해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열세 지역에 출마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분양가를 높여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던 건설사가 여론이 악화되자 돌연 재심사를 철회했습니다. 810만 원도 모자라서 사업을 할 수 없다던 건설사가 어떻게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걸까요? 적정 분양가는 과연 어느 수준인지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지난주 공공택지 가운데 최고인 810만 원의 분양가를 받고도 재심을 요구했던 아파트 건설사. 심사를 하루 앞둔 어제 갑작스럽게 재심사를 철회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 일정들이 향후 일정들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810만 원으로는 손실이 커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고분양가 논란이 일자 계획을 철회한 겁니다. 회사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분양 촉진을 위해서 옵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상이 들어요. 분양가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건설사가 사실상 건축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심사가 원가 계산이 아닌 택지비에 정부 고시 표준 건축비를 합산하는 방식이어서 여지가 많은 겁니다. 직접 공사 원가라는 게 어떤 회사는 370만 원, 어떤 회사는 350만 원. 이게 다 틀려 이게. 가구라든가 설비라든가 전기라든가 쭉 공정이 있죠. 최대한 또 줄여야 되겠죠. 견본주택조차 보지 않고 깜깜이로 진행되는 분양가 심사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시의회는 투기적인 택지 입찰의 책임은 건설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며
원가 심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분양가를 결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 합리적인 분양가를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심사 청구가 한바탕 촌극으로 끝났지만 전주 시내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가 800만 원을 넘어선 것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향후 3년 동안 줄줄이 쏟아져 나올 3만 4천 세대 10조 원 규모의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는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대기업 계열의 유통업체들이 도내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반면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은 흉내만 내는 수준인데 자본 유출이 심각한데도 지역 환원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 롯데백화점의 지난해 매출 규모는 3,200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최근 석 달간 지역에 낸 기부금은 40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대형마트 15곳을 포함한 대기업 계열의 도내 유통업체 전체 매출은 1조 2천억 원. 지역 환원은 매출 규모의 1%도 안 될 만큼 조족지열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지역과 상생사업을 담은 지역협력서를 강제하고 있지만 점포 개설 시 한 차례만 제출하도록 돼 있어 법 이전에 들어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게는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역 환원 문제를 강제화시켜서 일정 부분 환원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역의 자금만 빨아들이고 상생은 생색만 내고 있는 셈인데 복합 쇼핑몰이 추진됐던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덕진 종합경기장을 롯데쇼핑에 매각하려고 했는데 그로 인한 그 지역 경제 피폐화와 지역 자본 유출이 얼마나 심각한지. 유통업체를 지역 법인화하거나 지역업체의 납품을 늘리도록 하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실제 제정될지 그리고 법 제정이 상생 방안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추석을 앞두고도 임금 체불이 여전하다는 보도 해드린 적 있는데요. 알고 보면 지금 여력이 있는 사업주가 체불을 반복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이나 약식 기소에 그치고 있어 불법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전주 제1여객 대표이사가 강제집행 면탈죄로 기소됐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하자 가압류를 막기 위해 버스 요금에 대한 채권을 회장 친인척에게 넘긴 겁니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선고는 벌금 5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올 들어서 검찰은 또다시 이 회사 대표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과거와 마찬가지인 강제집행 면탈죄. 그런데 구형량은 벌금 500만 원으로 첫 번째와 차이가 없습니다. 강제집행 면탈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벌인 점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을 하고 임금을 가지고 이러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돈 몇백만 원의 이 처벌, 비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냐. 지난 2012년 전주의 한 택시업체 대표는 일부 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간당 2, 3천 원대의 임금을 지급하고 단체 교섭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벌금 600만 원, 2심에서는 벌금이 300만 원으로 줄었고 선고유예 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 사용자 편의에 처분을 함으로써 노동자들 생존권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과 사법부가 좀 더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최근 3년간 노사관계 관련 대법원 판결을 보면 전체 111건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 한 건이었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이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법이 자기 편이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노동관계를 더 불균형하게 만들고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낮은 처벌이 반복되면서 관련 불법도 사라지지 않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검찰이 박경철 익산시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익산시로부터 박 시장의 업무 추진비 내역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고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익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박 시장이 취임 이후 업무 추진비로 2억 원 이상을 사용해 도지사보다 2배 이상 집행했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호남 KTX 개통 이후 전라선 이용객이 크게 늘어 증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김윤덕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서대전역 경유 논란 이후 KTX 전라선은 주중과 주말 운행 횟수가 20회로 축소됐지만 이용객은 전주역 41%, 남원역은 44%가 증가했다며 증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연해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열차 가용 편성을 고려해 전라선 증편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잊혀져가는 전래놀이를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래놀이도 전승하고 학생들이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이 실뜨기를 배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새집이 숲속의 새집. 두 손마다 실을 감고 갖가지 모양을 만들어 보며 새로운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오늘 처음 실뜨기를 해봤는데 실이 꼬여졌다 풀렸다 하면서 모양을 만드는 게 너무 재밌고 신기해요. 운동장에서는 무릎이나 어깨, 가슴으로 나무 토막을 운반해 상대편 나무 토막을 넘어뜨리는 비석치기가 한창입니다. 굴렁쇠를 굴리고 뛰놀다 보니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할 것 없이 흥겨운 한마당이 됐습니다. 아니 아파트 그 단지 내에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친구들이 쉽게 만날 수 있어가지고요. 혼자 노는 것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전통놀이 하면서. 군산 지역의 학부모 20여 명은 올 들어 전래놀이 연구회를 꾸려 강사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학교나 단체를 돌아다니며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의 놀이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추억거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전래놀이를 통해서 커서 성인이 된 다음에 한 가지 꺼낼 수 있는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요즘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이 가르친 전래놀이가 놀이와 어울림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올 추석 귀성은 지난해보다 더 혼잡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전북도로공사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 하루 평균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31만 대로 전년보다 10.9% 증가해 귀성 시간이 2시간 20분 증가한 6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오후 8시까지가 가장 붐빌 것으로 예측됐고 귀경은 월요일과 화요일에 분산돼 소요 시간이 지난해보다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추석 전라북도를 찾는 귀성객들을 위해 연휴 기간 전주시 공영주차장과 전북대학교 교내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유료로 운영되는 종합경기장과 동물원 등 5개 주차장을 오는 26일부터 나흘 동안 개방하기로 했으며 전북대학교도 연휴 전날인 25일 밤 8시부터 30일 오전 6시까지 6개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포 우편물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우정청은 이번 주 들어 도내 우체국에서 접수한 소포 우편물이 하루 8만여 통으로 평소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청은 주말을 향해 가면서 우편물 접수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직원 3천여 명과 보조 인력 200여 명, 차량 1,000여 대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AI가 발생한 가운데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에서도 방역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가축 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귀성객들이 축산 농가나 철새 도래지를 방문하지 않도록 현수막이나 문자 발송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축산 농가와 도내 전통시장 산딱 판매점 70여 곳에 대해서는 일제 소독과 함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2015년 개정교육과정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최근 뜨거운 찬반 논란인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부는
다음 달에 고시하겠다고 연기했습니다. 국정화 논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역사의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다시 점화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교과서 발행은 해방 이후 검정으로 출발해 1974년 박정희 정권 시절 국민정신교육을 명분으로 국정으로 전환됐다가 2002년 한국 근현대사가 그리고 2010년 한국사가 검정으로 전환돼 현재까지 검정체제로 이어져 왔습니다. 역사교육 문제는 동북아 역사 갈등의 상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과는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관련 역사 왜곡 문제가, 중국과는 고구려 발해의 역사 귀속을 바꾸려는 동북공정 문제로 올바른 역사 사실과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교육의 목적보다 정치적인 이념과 정권 성격에 따른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를 논쟁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기보다는 역사교육의 담당자인 역사학계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공급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국민적 공감대부터 형성하는 일이 가장 필요합니다. 역사는 현재를 살피는 거울이자 미래로 열린 창입니다.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검정체제와 국정화의 장단점을 냉정하게 따져보고 이 논란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내년부터 익산에서 프로야구단 KT 위즈의 2군 경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순창군 보건의료원이 새 건물을 신축해 어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 밖에 도내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익산시와 프로야구단 KT 위즈는 올해 정규 시즌이 끝나는 다음 달 중순부터 KT 1군 선수들이 익산 야구장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2군 선수단은 내년 2월부터 익산으로 이전해 경기와 훈련을 실시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익산시는 KT 구단이 매년 25억 원의 운영비를 투입하고 2군 경기인 퓨처스 리그 102경기 중 51경기를 익산에서 치를 경우 3년간 13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뿐만 아니라 프로야구 불모지인 전북 지역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8월에 건물을 다시 짓고 진료에 들어간 순창군 보건의료원이 어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99억 원이 투자된 순창 보건의료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건평 4,700제곱미터 규모로서 내과와 신경외과 등 8개 과와 응급실을 운영하는데 신축 이후 입원 환자가 2.5배가량 늘어나는 등 대군민 의료 서비스의 향상이 기대됩니다. 정읍 무성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부문에 등재를 신청한 가운데 전문가 실사가 이루어져 등재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난 15일부터 닷새 동안 실시된 무성서원에 대한 실사는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린 디스페나로 위원이 담당해 세계유산으로서의 완전성과 보존 관리 현황을 살폈습니다. 부안교육지원청이 개최한 부안 청소년 진로축제가 어제부터 부안 스포츠파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자아탐색과 직업체험, 내고장 알리기 지업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코너와 진로 특강이 실시돼 청소년들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노조 없는 새만금 특구를 주장한 유성엽 의원의 발언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 21일 전라북도 국감에서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도당위원장의 새만금을 세금과 규제 그리고 노조가 없는 사무지역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발언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민노총은 유 의원의 발언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마저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 공동투쟁본부는 어제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전주시의 생활임금은 한 가족의 생계비 최소 기준인 월 200만 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전주시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임금을 보장하겠다는 약속과 다르게 올해 생활임금을 최저시급보다 불과 480원 높게 책정한 것은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자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최규성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은 정부 양곡 재고량이 140만 톤으로 보관 비용만 매년 수천억 원에 이르고 쌀값 하락마저 부추기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쌀 대북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쌀 대북 지원으로 동북아 화해 분위기 조성과 통일 비용 절감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전북 지원의 신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김성조 의원은 건강보험 심평원 전북 지원의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복지부 심의가 통과돼 기획재정부의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전북에 심사평가원 지원이 설치될 경우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은 줄이고 병의원의 보건의료 정책의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을 안내해드립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이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피아니스트 김준과 함께하는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전북 도립국악원 창극단이 꾸미는 모교 국악 예술 무대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노인 문제를 다룬 연극 발톱을 깎아도가 오늘까지 창작 소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전주에서 아시아로 향하고 있는 미술가를 초대한 기획전이 교동아트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 연꽃 촬영대회 수상작품이 오늘까지 덕진공원 시민갤러리에서 전시됩니다. 정보화 마을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가 오늘까지 도의회 광장에서 열립니다. 전주시는 오늘 시청 로비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합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는 오늘 고지혈증 관리법을 주제로 공개 강좌를 진행합니다. 만인의사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만인의사 순위제향 행사가 오늘 남원 만인의총 충렬사에서 거행됩니다. 노사발전재단 전북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내일까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겠고 일부 지역은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7도, 정읍 28도 등 25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